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군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의 태평양 함대 전력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F-35C 항공모함용 스텔스 전투기죠. F-35C 20대가 출격 준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F-35C 즉 항공모함에는 단 한 대의 F-35C도 전략화된 적이 없는데 이제 전략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한반도에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아울러서 요즘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데 구독 무료죠.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 해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일날 미 해군 뉴스의 보도인데요. 3월 1일 보도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 해군 항공사령관과 해병대 항공사령관이 지난 28일 JSF 즉 F-35입니다. F-35의 카토바 항공모함 버전인 F-35C의 IOC 충족을 선언했다. 카토바라는 것이 이제 사출기가 있는 사출기로 쏘아서 올려보내는 그런 스타일을 카토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항공모함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최초의 F-35C 비행대인 제147 전투 공격 비행대대가 지난달 칼빈슨 항공모함의 함재 전투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즉각 실전 투입 가능하며 조만간 해병대 제314 전투 공격 비행대대 항공기들도 실전 투입 준비를 마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IOC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마치면 이제 전투를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게 지금 10대가 해군 F-35C가 10대가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곧 조만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조만간 해병대용 F-35C도 준비를 마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도 작전 능력 IOC란 뭐냐? Initial Operating Capability라고 하는데요. 초도 작전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발, 배치된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부대가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병력, 군수 지원 체계를 비롯한 제반 운용 매뉴얼과 사용자의 충분한 훈련 수준 구비가 완료된 상태. 이후 F-5C로 상향을 하는데 이 F-5C가 Full Operating Capability. 그래서 이제 부대 전체가 완편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은 부대가 완편된 건 아니고 일부 이 F-35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런 거예요. F-35C라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었으니까 공장에서 출고했으니까 오늘 당장 전쟁에 투입하고 이런 건 2차 대전 때나 하는 이야기고 현대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 해군 항공대 같은 경우에 슈퍼 호넷 또는 뭐 F-18 호넷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F-35를 주면 너희들 앞으로 내일부터 이거 써. 그러면은 우리 뭐 휴대폰도 하나 받으면 새로운 휴대폰 굉장히 좀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F-35 같은 경우는 일단 조종 연습을 해야 되죠. 호넷 조종하던 사람들이 또 이 F-35를 조종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죠. 기종 전환 훈련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비행기라는 것은 한번 출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이 비행기 하나에 붙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죠. 그리고 무장 운용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부대를 운용하려면은 이 군수 보급, 후속 군수 지원 파트가 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냥 무기 하나 있으니까 너 가! 이게 아니고 갔다가 왔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부품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비사들도 준비가 되고 또 무기체계 자체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무기체계 장착하는 또 여러 가지 무장도 준비가 돼 있고 그것들의 수리 부품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능숙해졌다 라고 한 상태가 이제 IOC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그 대대 전체가 다 이제 F-35로 기종 전환이 다 됐고 모든 정비사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F-35로 다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F-5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대, 즉 한 개 비행대가 한 20대에서 24대 정도 비행대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한 개 비행대
즉 한 반 정도가 F-35C로 지금 이제 전투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이고, 곧 해병대 F-35C도 준비를 마칠 거다. 우리가 해병대는 이제 수직 이착륙 버전인 F-35B만 쓰는 것으로 아는데, 해병대도 지금 그 슈퍼호넷, 호넷 이런 전투기를 쓰는 해병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F-35C로 바꿔주는 거죠. 즉 해병대는 F-35C와 수직 이착륙 버전인 F-35B를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곧 F-35C 전투기 20대가 이제 미 해군 해병대가, 즉 태평양 함대에 이제 배치가 완료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F-35C는 어떤 기종이냐? 일단 F-35는 A, B, C 버전이 있죠. F-35A 버전은 이제 공군 버전이고, 우리 한국이 수입하는 것이 이제 공군 버전입니다. 우리는 공군밖에 없으니까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가요. 그래서 공군 버전. 그리고 F-35B는 미국의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 뭐 이런 아메리카급, 이런 강습 상륙함에서는 사출기가 없기 때문에 수직이 착륙을 합니다.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한 엔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가 복잡하죠.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장이 적어집니다. 또 그 엔진이나 팬이 하나 추가가 된 만큼 연료를 적게 싣고 무게가 더 무거워졌으니까 멀리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단점이 F-35B에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요. 그 다음에 해군 항공모함에 쓰는 이 사출기로 쏘아보내는 방식, 이제 카토바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출기로 쏘아보내고 착륙할 때는 어레스트 와이어라고 해서 줄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착륙하는 걸 이제 카토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F-35C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35C 버전은 항공모함에서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출기로 쫙 쏘아보내는데 양력을 많이 받아야 비행기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날개를 좀 크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F-35C는 F-35A보다 덩치가 좀 더 큽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연료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조금 근소한 차이긴 한데 F-35A보다 F-35C가 더 항속거리, 전투 행동 반경이 더 길어요. 그리고 무장은 F-35A와 C는 똑같고, B는 수직 이착륙 그 장치들 때문에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무장을 적게 탑재하고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전투 행동 반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F-35A는 1239km를 날아가서 전투하고 돌아올 수 있고, F-35B는 1000km가 안 돼요. 935km 전투 행동 반경입니다. F-35C는 1241km. 뭐 F-35A하고 C는 거의 비슷하죠. 내부 무장 능력도 F-35A와 C는 똑같습니다. 2000파운드 폭탄 2발, 그리고 암람 2발. 암람 요즘 뭐 굉장히 유명해졌죠. 파키스탄의 암람 미사일이 그 인도의 미그 21을 격추시켰지 않습니까? 그 암람입니다. 암람 공대공 미사일 2발, 그리고 2000파운드 폭탄 2발 대신 SDB라고 하는 GBU-39 또는 GBU-53 이런 아주 작은 그 장거리 유도 폭탄인데, 이게 뭐 관통력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북한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한 번에 제압하려면 몇 대의 F-35C가 필요하냐, F-35 필요하냐, 이런 거 한번 분석해줘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신인균 국방TV 최고 조회순위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 그런 것처럼 SDB 8발, 그리고 암람 2발을 장착할 수 있고, 2000파운드 폭탄 2발에 암람 2발 장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35B는 그런 공간이 수직 이착륙 장치 때문에 부족하다 보니까 1000파운드, 즉 2000파운드가 아니에요. 1000파운드 폭탄 2발, 그리고 암람 2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암람 2발에 SDB 4발, 이렇게 아주 적은 그런 양의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파운드와 2000파운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벙커버스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F-35C의 능력인데 대단히 뭐 강력한 능력이죠. 자, 항공모함용 전투기의 끝판왕 F-35C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항공모함 뭐 운용하던 전투기가 뭐 코르세어라는 것도 있었고 아주 뭐 전쟁 말기에 정말 많은 활약을 했던 항공모함용 전투기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팬텀도 덩치 그렇게 크고 뚱뚱해도 항공모함에서 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팬텀이 퇴역을 하고 퇴역하던 시점쯤에 또 정말 멋지게 생긴 F-14 톰캣이 있었죠. 톰캣. 그리고 이제 F-18 호넷, 그리고 톰캣이 F-14가 퇴역하고 F-18 슈퍼 호넷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공모함용 전투기의 즉 유인 전투기의 끝판왕인 F-35C. 저는 뭐 이게 진짜 끝판왕이다. 그 다음에는 무인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F-35C의 능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전자전 수행 가능한 고성능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상대의 레이더 그 회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출력이 좋은 그런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센서 퓨전, 고성능 미션 컴퓨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전투기와 또 조기 경보기와 다 협동 전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유를 하면서 실시간 협동 전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획득 장치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렌즈로 즉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탄도미사일까지 발견하고 추적할 수가 있는 능력이 이 EO, DAS 시스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F-35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무장창이 워낙 크다 보니까 벙커버스터를 무려 2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소형 벙커버스터 SDB를 8발이나 탑재하고도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더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F-35 그리고 항공모함 버전은 F-35C입니다. 이게 지금 20대가 지금 바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항모가 이제 스텔스기를 통해서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F-35가 항공모함에 실전 배치가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슈퍼 호넷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벙커버스터를 내려꽂죠. 그런데 슈퍼 호넷 또는 호넷 이 F-18 계열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 적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기는 사실은 뭐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F-35 같은 경우는 완전 풀 스텔스 전투기니까 적의 방공망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방공망을 뚫고 지나가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고 올 수 있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그 능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국의 항모가 이제는 방공망 제압 작전을 따로 하지 않고도 그냥 원하는 목표에 어디든지 벙커버스터를 꽂아서 지하시설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건데 이 F-35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는 두 종류예요. GBU-31. 이 GBU-31은 우리 공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GPS 유도폭탄인 JDAM인데요. 투발거리는 24km. 24km 밖에서 거의 뭐 한 3m 정도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무서운 건 이겁니다. AGM-154 그래가지고 JSOW라고 하는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인데요. 사정거리가 무려 한 120km나 됩니다. 120km 밖에서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쏘아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JSOW를 투하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걸 이제 2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샀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안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 공군은 따로 KGGB라고 하는 500파운드짜리 소형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을 만들었죠. 그건 벙커버스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쌉니다. 그런 장점 또 단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20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제이소처럼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KGGB 만든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스텔스기에다가 거기다가 120km 밖에서 또 떨어뜨려서 활공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벙커버스터를 꽂을 수 있으니까 정말 뭐
대단한 능력이죠. 이 F-35C의 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은 지금부터 잠을 자기 힘들 겁니다. 왜냐?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요. 어디에 배치되냐? 일단 이 F-35C는 지금 현재까지는 칼 빈슨 항공모함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칼 빈슨은 말이죠. 정비를 위해서 3월 6일 드라이독에 입고됐습니다. 조선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다음 작전 배치 때 F-35C가 칼 빈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F-35C는 어디 있느냐? 캘리포니아 이 LA 북쪽에 그 르무어 해군 기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르무어 해군 기지에 지금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상에서 훈련을 하다가 항공모함이 임무를 하게 되면 그 항공모함에 날아가서 앉아서 이제 임무를 하러 가는 그런 기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이 F-35C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기존에 훈련했던 칼 빈슨은 조선소로 수리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이 F-35C는 영원히 칼 빈슨 나올 때까지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모든 부대들을 모듈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록 칼 빈슨에서 훈련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다가 언제든지 옮겨서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듈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정말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탑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탑재를 하려면은 그것도 조금의 개조가 필요한데, 준비가 필요한데, 한 달이면 항공모함은 이 F-35를 탑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면은 미국이, 즉 태평양 함대가, 지금 태평양 함대 소속이니까 태평양 함대가 북한에 또는 한반도에 F-35C 20대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공군과는 별개로.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 이 F-35C 2개 비행대 출격 준비 완료됐다. 해군 10대, 해병대 또 하나 해서 20대의 F-35C가 출격 준비 완료됐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형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분 누구시죠? 아, 시진핑 주석이네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여기는 야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거고, 여기는 아유 나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겠죠. 북한이 지금 하노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접고 자기네들이 배짱 튕기다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는 배짱을 튕기다가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걷어차버리니까 가서 최선희가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완전히 파탄 나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저께도 알려드렸지만 미국이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작전을 할 때 미 공군용 F-35A도 있지만 미 해군에도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준비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정밀 타격 능력, 스텔스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빨리 비핵화 하면 됩니다. 개혁 개방하고 이 또 그 세습 정권 포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즐거운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